너 지금 수시 준비하고 있지? 그럼 이건 꼭 알아둬야 돼. 서울대, 고려대, 한의대 전부 수시로 붙은 내가 알려줄게. 안녕, 나는 지방신설일반고에서 서울대, 고려대, 지스트, 그리고 한의대까지 전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시학관 소라코치라고 해. 수능 물론 중요하지. 근데 수시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수능보다 훨씬 먼저, 훨씬 안정적으로 대학 갈 수 있어. 이 영상에서는 내신 성적 오르는 공부 루틴, 시험기간 필승 질문법, 그리고 생기부 관리까지 수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얘기해줄게. 초반에는 학교 수업과 시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얘기할 거고, 뒤에는 생기부 관리나 학교 생활 팁 등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끝까지 들으면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중간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줘. 댓글에 많이 나온 얘기 위주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볼게. 수업을 잘 들어야 내신이 오른다는 말 많이 들어봤지? 정말 맞는 말이야. 근데 모든 과목 수업을 똑같은 무게로 받아들이는 건 오히려 비효율이야. 왜냐하면 과목마다 시험에 직결되는 정보가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르거든. 국어부터 알려줄게. 문학작품은 선생님의 해석이 곧 시험의 기준이야. 예를 들어 진달래꽃이라는 시에서 진달래꽃은 시적 화자의 분신이자 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라고 짚어주신 게 있으면 그걸 기준 삼아서 답을 써야 해. 문법도 마찬가지야. 예외 표현이나 헷갈리는 용례, 예를 들면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인 시를 사용하지만 계시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시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 특수 어휘라는 거, 이런 건 수업 중에 말로만 짚어주실 때가 훨씬 많아. 영어는 조금 달라. 나는 사실 교과서 본문은 혼자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서 수업 시간을 단순히 해석 듣는 데만 쓰면 조금 아깝더라고. 해석은 솔직히 문제집이나 자료에 똑같이 나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다른 시간처럼 선생님 말씀을 다 받아 적으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서술형이나 고난도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을 캐치하려고 했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지문을 예시로 같이 볼게. 이 지문은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서 공부했었던 지문이야. 단원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과거 완료나 수동태 이런 개념 체크하고, 그 외에도 내가 자주 헷갈렸던 보스나 이치 같은 명사 체크 한번 해주고, since나 as 같은 접속사도 표시해주면서 진주어, 가주어, 관계대명사, 도치구문, 지시대명사 등 해석이 까다롭거나 선생님 설명이 길어지는 부분도 주의 깊게 봤어. 근데 이런 외부 지문이나 수특처럼 나도 해석이 어려운 지문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해석에도 귀를 기울여야겠지. 근데 이때도 해석을 일일이 쓰기는 조금 힘들잖아. 선생님이 해석해 주시는 대로 적절하게 끊어읽기 표시를 해주고, 이 지문에서 Scientific Description of Reality, 여기서 of reality는 앞에 걸 수식을 해주는 거니까 이런 구절은 괄호로 묶어주고, 이 지문은 be overstated 이런 거나 be ascribed처럼 수동태가 자주 등장하는 지문인 것 같아서 수동태도 한번 표시해줬어.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처음 풀 때 간과했던 개념이 있었는데, of 뒤에 추상명사가 붙으면 형용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개념이었거든. 이건 나중에도 주의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빨간 펜으로 잘 보이도록 적었어. 그리고 특히 나는 평소에 병렬 지문을 해석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 이 지문에서는 seek to avoid, seek to get 이렇게 병렬이 걸려 있어. 이런 부분은 확실히 선생님의 확인을 받고 표시를 해둔 다음 나중에 공부할 때 맞춰서 해석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했지. 수학은 솔직히 말할게, 수업만 들어서는 안 되는 과목이야. 자습 시간에 혼자서 문제 풀면서 익히는 게 훨씬 중요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수업이 쓸모없는 건 절대 아니야. 수업 중에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문제들 있지. 이 문제는 시간을 줄 테니 한번 풀어보고 짝꿍끼리 설명해봅시다. 이 문제 최근 모의고사에 준킬러 문제로 나온 적 있다. 아니면 굳이 수업 시간에 정의나 증명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그 문제는 무조건 표시해. 내 경험상 그 문제들은 100% 서술형으로 나왔거든. 암기 과목은 그냥 수업이 답이야. 특히 사회나 과학 수업에서는 교과서엔 없는 그런 예시들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툭툭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 그런 예시가 시험에서 보기 문항으로 나오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래서 나는 암기 과목 수업 들을 때는 말로만 설명해 주신 것도 전부 필기를 하고, 프린트는 파일에 정리를 해두고 시험 전에 회독을 했어. 혹시 과목별 수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댓글로 과목명이나 단원명 남겨줘. 내가 실제 사례랑 같이 정리해서 따로 영상 만들어줄게.
필기 열심히 하는 친구들 많지. 근데 그 필기를 공부할 때 활용 못하면 그냥 미술이야. 혹시 손에 잡히는 펜 아무거나 들고 필기하진 않니? 나는 각 색의 역할을 정해두고 필기를 했어. 검정펜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기본 설명이나 교과서 질문에 대한 빈칸 채우기를 했고, 파란 펜으로는 학습지 빈칸을 채우거나 추가 설명하신 내용을 적었어. 그리고 빨간 펜으로는 선생님이 강조하시거나 시험 포인트인 부분, 그리고 내가 틀리거나 몰랐던 내용을 정리했어.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시험 직전에 찝어주시는 내용들은 회색 형광펜으로 따로 표시를 해뒀어. 그리고 회독을 할 때는 색깔이 쌓이는 걸 시각화했어. 1회독 때는 샤프, 2회독 때는 파랑펜, 3회독 때는 빨간펜, 4회독 때는 형광펜. 이렇게 되면 어떤 단원이 부족한지 감이 확 오거든. 공부했는데 왜 불안하지? 싶을 때 있잖아. 이렇게 색으로 쌓아두면 내가 뭘 얼마나 봤는지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불안감이 줄어들더라고. 내신은 사실 기억한 걸 시험장에서 꺼내는 능력이야. 근데 무작정 외우면 절대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 단순 암기를 한 친구와 이해까지 하고 있는 친구를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에서 기가 막히게 구별해내시거든. 나는 보통 시험을 5주 동안 기간을 나눠서 준비를 했어. 첫 2주는 개념을 다지고 내용을 익히는 기간, 중간 2주는 회독 중심으로 압축 복습을 하는 기간, 마지막 한 주는 문제풀이로 점검을 하고 서술형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잡았어. 특히 수학 시험 칠 때 너무 긴장해서 실수하는 친구들 많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험장에서 문제를 새롭게 푼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문제풀이의 흐름을 시험지에 그대로 꺼낸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치는 거야. 아, 내가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내가 공부한 유형 중에 어떤 게 시험에 나왔으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지를 보는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문제를 평소에 풀어본 친구들이 수학 시험에서는 유리할 거고, 그 중에서도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사고 과정을 전개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그래서 수학만큼은 평소 루틴을 유지하면서 시험 2주 전부터 서술형 대비용 정리 위주로 공부를 했어. 특히 교과서 문제는 무조건 서술형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했지. 수학 문제 서술형 제대로 준비하는 법 궁금하다면 댓글로 남겨줘. 원하는 사람 많으면 따로 영상으로 알려줄게. 암기 과목은 회독이 핵심. 근데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라 회독할 때마다 보는 포인트를 다르게 봤어. 1회독 때는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봤어. 이해가 필요한 부분,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고, 이 단어는 어렵다, 이 단어는 그냥 외우면 되겠다, 이렇게 난이도랑 분류부터 먼저 체크를 했어. 2회독 때는 이해 위주로 큰 틀을 봤어. 전체적인 구조나 타이틀의 흐름을 잡으면서 내가 흐름은 잡고 있나? 이걸 확인을 하는 거지. 3회독부터는 디테일로 들어가. 헷갈리는 용어나 개념들은 따로 넘버링을 해서 정리를 하고 암기 포인트를 하나씩 쪼개서 외우기 시작했어. 4회독은 암기에 집중. 그 전에 정리한 디테일 중에 내가 잘 안 외워지거나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어. 그리고 시험 직전이 되면 정말 중요한 내용만, 헷갈리는 거, 외우기 어려운 내용들, 출제 가능성 높은 내용들, 이 세 가지를 A4 용지 한 장에 정리를 했어. 그거 딱 들고 시험장 가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마지막 한 장 정리를 안 하면 개념이 다 섞여서 시험 직전까지 자꾸 헷갈리고 불안해지더라고. 그리고 만점 받은 시험들은 무조건 이걸 해간 시험이었어. 대학생 시험 때도 한 장 정리는 무조건 하고 갈 정도로 나한테 엄청 도움이 되는 공부법이거든. 이것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건지 영상으로 알려줄게. 자,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역설적으로 모르는 게 많이 생기게 되거든. 그럴 때 나는 무조건 학교 선생님께 질문을 했었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절대 잘 대답을 안 해주셔. 특히 시험 기간이나 시험 직전이면 더더욱. 아마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잖아, 너 수업 안 들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걸? 대신 이렇게 질문해봐. 선생님,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답 적으면 되나요? 시험에 이런 선지 나오면 이건 맞는 건가요? 이렇게 선생님도 피해갈 수 없는 정확한 질문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지.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내신이랑 최저 맞춰서 교과로 갈 거야. 생기부 할 거 너무 많고 너무 귀찮아. 생기부 챙겨도 학종으로 될지 말지도 모르는데. 근데 나중에 교과는 커트라인 안 되고, 최저는 불안하고, 학종은 준비 안 돼 있고, 이러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아무 때나 원서 넣는 경우 진짜 많아. 특히 2028 대입 개편안이 적용되는 현 고1 이하 친구들은 정시나 교과 전형보다 학종이 역대급으로 확장이 될 거라 생기부 챙기는 건 더욱 중요하지. 나는 생기부를 일단 최대한 잘 만들어 놓고 쓸지 말지는 나중에 정한다 는 마인드로 생기부를 준비했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지방에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일반고였거든. 학교에 제대로 된 동아리나 대회도 없었다는 사실 믿을 수 있겠니?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내신, 발표, 독서, 대회, 봉사, 주제 탐구까지 다 끌어모아서 생기부를 꽉 채웠어. 중요한 건 단순히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기부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지. 탐구력, 리더십,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같은 핵심 역량이 보여야 해. 그래서 나는 내가 한 활동들을 그런 역량이랑 하나씩 매칭을 해봤어. 빠진 역량이 있으면 그걸 채울 수 있는 활동을 일부러 만들어서 생기부에 넣었고, 그리고 활동은 말 그대로 액티비티를 하면 좋아. 예를 들어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친구와 토론하기, 발표하기, 모형이나 역할극으로 설명하기 순으로 갈수록 훨씬 눈에 띄고 구체적으로 남게 돼. 문과든 이과든 실험이 아니어도 괜찮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면 다 좋아. 생기부 어떻게 챙기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댓글 남겨줘.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실제 내 생기부랑 같이 보여줄게. 이건 좀 현실적인 얘기인데, 선생님이랑 잘 지내면 얻는 게 진짜 많아. 수업만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세특이 잘 써지지는 않아. 그 수업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에서 흥미를 느꼈는지 이걸 선생님이 아셔야 세특에서 단순한 활동 나열이 아니라 진짜 나를 반영한 문장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질문 자주 하고 자료도 많이 부탁하고 방과 후도 다 듣고 교무실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꼭 하고 그냥 평소에 나 열심히 해요 이런 걸 보여준 거지. 그랬더니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먼저 알려주시더라고. 누구야, 이 활동 너가 해보면 어떨까? 이번에 이런 대회 있는데 너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기회가 먼저 왔어. 공부하다가 멘탈이 흔들릴 때도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생기부에서 중요한 건 무슨 활동을 했는가 보다 그 활동을 어떤 사람이 했는가 라는 거거든. 그걸 선생님이 진심으로 써주시려면 내가 먼저 다가가야 돼. 사실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상황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흐트러지는 거야.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단어 외우고 인강들으란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제대로 집중해야 될 때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나는 학원이나 독서실은 웬만하면 친구들 안 다니는 대로 골라서 다녔어. 친구랑 같이 공부하면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혹이 많아지거든. 물론 내 의지가 강하다면 그 유혹들을 다 떨쳐낼 수 있겠지. 근데 그냥 애초에 그 상황을 안 만드는 게 훨씬 나아. 내 공부는 내 페이스만 가지고 승부 보는 게 제일 효율적이거든. 근데 친구가 항상 공부에 방해만 되나? 그건 아니야.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보다 친구가 설명해주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됐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야. 특히 주위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가 어떤 걸 열심히 하는지, 어느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잘 보면서 내 공부 루틴에 적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 혹시 이런 생각 들었지? 나는 원래 그렇게 꼼꼼한 스타일도 아니고 계획 세워도 잘 안 지키던데 수시 잘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랬어. 야자 시간에 자다가 선생님께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숙제 까먹어서 쉬는 시간에 급하게 해서 제출하기도 했던 그저 그런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수시에 맞는 생활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야. 처음엔 단순히 투두리스트만 기록하던 플래너도 자꾸 쓰다 보니까 내 하루 루틴이 보이고 내가 뭘 했는지 뭘 못했는지가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점점 나에게 맞는 공부 루틴이 만들어졌어. 결국 공부는 눈에 보이게 관리할 수 있을 때 성공 확률이 훨씬 올라가. 이런 루틴 궁금한 친구들은 댓글 달아줘. 내가 쓰던 양식들 공개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 오늘은 수시 전략 전반을 종합적으로 쫙 훑어봤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못했지만 전체적인 구조나 방향은 어느 정도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해. 혹시 중간에 이것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줘. 너희들이 남겨주는 질문이 다음 영상 주제가 될 수도 있어. 앞으로는 과목별 시험 전략, 생기부 작성법, 회독 루틴, 플래너 실전 사용법 이런 식으로 깊게 들어가 볼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 기다려줘. 수시 전형은 모범생을 뽑는 전형이 아니야. 꼭 모범생 같은 성격이 아니더라도 나다운 것을 꾸준히 시도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유리한 판이야. 놓치지 말고 같이 가보자. 다음 영상에서 봐.